안녕하십니까, 안부남 이충현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나왔는데요. 네, 유재철 생활환경정책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박수 위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준비성이 좀 철저한 방송이 안부남이거든요. 항상 다른 길로 정책을 가시라고.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얘라고 해달라는 어떤 징표로 OX 판을 준비했고요. 이름하여 팩트 체크. 우리말로 하면 진실 혹은 거짓.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질문 들어갑니다. 다 긴장. 야, 이거 어렵게.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온다? 맞습니까? X. X. 하겠습니다. 다 중국에서 오는 건 아니랍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 네.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반대 방향이다. 예. 그러니까 서쪽에 중국이 있고, 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한국에 일부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나 이제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의 반은 중국에서 온 거, 네. 반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미세먼지 합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만 이렇게 뭐 중국에서 온다고 해서 모든 걸 중국 탓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기울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질문 상당히 세게 드렸는데 괜찮죠? 어려웠습니다. 어려우셨습니까?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또 긴장해 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 먼저 OX. 이것도 역시 X. X입니까? 오, 건강한 사람도 안전할 수 없다. 그럼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크기의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작은 입자들은 사람이 숨을 쉴 때 어떤 폐나 코나 점막이나 기관지 같은 데서 가끔 걸러지기도 하지만 큰 것들은, 굉장히 작은 것들은 걸러지질 않고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라든지 많은 오염물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렇군요. 일단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마스크도 잘 쓰시고. 마스크 물론 그렇죠.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미세먼지 측정 정보는 외국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거 어렵습니다. 질문 잘 드렸나 싶긴 한데. 어렵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 제가 두 개 다 드신 거예요? 예. 세모인가요, 그러면? 세모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를 실제 측정하는 것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데이터는 나오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예보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정확도가 작년에 한 88%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높은 거 아닙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 비출 때는 88%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들었고요. 저희들은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이거를 앞으로 90%, 또 95%까지 더 올리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네. 자, 이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청소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된답니다. 지금 하면 안 된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역시. 그러나 저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X. 된다. 된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거죠? 해도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미세먼지가 이제 심하다라고 할 때 그 미세먼지는 우리 실외에 있는 미세먼지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창문을 꼭꼭 닫아 돌고 실내에서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실내에서는 미세먼지가 안전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내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면서 먼지가 생길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요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고기도 굽고 뭐 생선도 굽고 밥도 하고 뭐 나물도 볶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적은 양이 아니라서요. 이것이 실내에서 그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고 실내에 쌓이다 보면 그게 바깥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청소를 해주고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좋다면 당연히 이제 그 공기가 좋으면 자연 환기를 시키면 돼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밖에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아서 안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집안에서 예. 그 분무기 있죠. 분무기를 가지고 물을 살살 뿌려주면서 예.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제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면 훨씬 좋아지겠죠. 자, 오늘 지금 4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문을 좀 열어봤습니다. 아이고, 예, 네. 예. 아이고 하셨어요. 지금 큰일 아이고. 났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은 거는 예. 최근에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책 내용을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저희 준비 잘하죠? 아이고, 예. 또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 거. 이거 보면서 한번 얘기할게요.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강화했다. 이거 너무 눈에 익으시죠? 예. 네, 예. 이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예. 매우 나쁨이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3월 27일부터 네. 이제 이거 기준이 네. 미세먼지 예보 기준이 미세먼지의 환경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예, 환경 기준. 예, 환경 네. 기준이 이렇게 강화가 됐다. 네.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예.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자라는 차원에서 네. 환경 기준 또 그에 따른 예보 기준을 이와 같이 좀 강화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50까지 가도 우리는 보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야외 활동을 했지만 네. 앞으로는 35가 넘으면 나쁨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고 예보가 되기 때문에 예. 좀 더 국민들이 좀 더 깨끗한 공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하도록 우리가 네. 안내를 하고 조금이라도 좀 그보다 나쁜 공기는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 하도록 예.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준이 강화됐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 지금 초미세먼지를 얘기하는데 예.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고농도 미세먼지다. 자, 그럼 내일부터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그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네. 라는 저희가 그러한 그 명령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예. 이러한 비상저감 조치라는 것을 저희가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합의를 해서 네.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정부 청사라든지 또 공공시설들에 예. 있어서는 이제 차량을 이부제로 해서 네. 홀수, 짝수 차량으로 이렇게 차량 수 운행을 반으로 줄이고 네. 또 이제 공공기관 또 아니면 공공공사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시설들은 네. 조업을 중단한다든지 예. 또 운영을 잠시 중단한다든지 네. 또 연료 사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시행을 해서 예. 조금이라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극단의 조치를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네. 또 그러한 날에 이제 그 외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시민 여러분께는 그러한 미세먼지가 높다라는 사실을 그 문자로 해서 다 공지를 해드려서 주민들께서도 나름대로 그 미세먼지를 노출이 안 되도록 네. 또 부두역에 나가실 때는 그 방진,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실 수 있도록 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정부 대책들은 어떤 식으로 좀 더 마련될 예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계속 2004년도부터 지금 2017년까지 보면은 추세로 보면은 네. 미세먼지의 총 발생량 또 미세먼지의 농도는 사실은 굉장히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예, 줄어들고 있었고 예. 앞으로 저희가 이제 환경부하고 정부가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네. 미세먼지를 30%를 줄이기 위한 네. 대책을 작년 9월 26일 날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봄이나 겨울철, 가을 때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날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가 정체된다든지 네. 또 중국에서 또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온다든지 할 네.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는 비상저감 조치를 네. 좀 더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한다든지 또 사업장이 이제 그 운영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네. 공공 사업장이 아니라 민간의 사업자들도 예. 같이 동참을 하게 한다든지 오. 이런 걸 통해서 예. 최대한 미세먼지가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따라가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예, 생각이 같이 듭니다. 저희가 정부만 공무원들이 정부에서만 그런 네.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한계가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많은 그 시민 단체들 네. 또 여러 일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보시는 우리 계시는 패친들. 일반 예.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주시고 네. 계속 저희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저희도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네. 우리 미세먼지가 맞습니다.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도 계속 접촉하시는 거죠? 중국하고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워서 2014년부터 계속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사실은 중국의 북경 또 상하이, 산동 이런 지역의 미세먼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러한 중국의 노력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한 또 협력 프로젝트도 하고 또 중국에서 발생되는 그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들, 미세먼지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청천 프로젝트라고 해서 작년 5월부터 중국 북부 지방의 6개 도시의 대기질을 한국과 중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측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20년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럼 데이터가 이제 쭉 축적이 계속 되는 축적이 거죠? 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해서 중국과 한국이 같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같이 해나가고 있고 중국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력 사업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줄어들면 우리한테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 노하우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는 수칙 뭐 7가지 방안이 있다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수칙.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바깥이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꼭 나갈 일이 없다면 가급적 실외 외출을 자제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바깥에 어떻게 안 나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장도 봐야 되고 식약처에서 이제 그 인증한 그 미세먼지 전용 보건용 마스크가 있어요. 보건용 마스크요? 심할 때는 마스크를 좀 반드시 착용을 해주고 나가시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외출을 하시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은 또 특히 또 대기 오염이 심하겠죠. 아무래도 먼지가 많겠죠. 먼지가 많고. 그런데 그런 심한 곳은 가급적 피하고 또 좀 운동이라든지 좀 이렇게 신체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그러한 활동을 좀 가급적 좀 삼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이 거칠어지는 운동 좀 자제하고 뭐 조금 빨리 걷는다든지 뭐 뛴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자제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외출했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겠죠. 밤에 저녁이든 그렇죠. 뭐 낮이든. 그럴 때는 이제 몸에 또 이제 머리카락에 옷에 미세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좀 털고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서 이제 빨리 손과 씻고 샤워를 하시고 씻어내신 다음에 또 물이나 야채, 과일 이런 것들 좀 섭취를 해서 또 몸에 있는 이제 섭취한 미세먼지를 좀 외부로 좀 배출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남이 배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렇죠. 뭐 배기구를 통해서 제가 또 어떤 그 가전 제품을 쓰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승용차보다는 이제 일단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노출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행위도 자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7가지 정도 저희가 수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좀 많이들 좀 이렇게 따라주시고 같이 좀 행동에 옮겨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이렇게 함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루머도 많죠. 카더라가 아니라 확실히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방송이 됐길 바라봅니다. 안전을 부탁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부. 괜찮죠? 안부남. 그럼요. 안부남. 안부.